안녕하십니까. 2017년 8월 7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특보를 했던 그런 사람이 간첩으로 적발이 됐습니다. 그렇죠? 이게 지난 5일이죠.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4사람이 이제 입건이 됐고 그 중에 3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. 간첩죄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.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. 북한의 지령을 받고, 지령을 받았다는 USB 이런 것도 나왔다니까. 그 다음에 북한의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, 그 다음에 F-35 스텔스 전투기죠. 이걸 도입하는 그 반대 운동을 하고,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. 그리고 공작금을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받아오는 현장도 확보가 됐다고 하고요. 사진 이런 것도 다 있고 하여튼 증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? 아니, 자기 특보단 간첩 사건을 조작하겠습니까? 그거는 어느 그 정부라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현재 국정원장이 누굽니까? 박지원 전 의원이죠.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서 이게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과 같이 이런 사건입니다. 자, 이런 사건을 조작했다? 아니 우선 이 수많은 증거는 다 어쩔 겁니까?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는데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에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거는 거기서 오죽했으면 했겠는가?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. 이거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다.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이게 이제 간첩 게이트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명백한 간첩이죠. 일종의 그 고정 간첩이라고 봐야 되겠죠. 남한에서 있어가면서, 남파 간첩이 아니고, 남한에 있어가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, 돈도 2만 달러인가 받았다고 하니까, 그거는 증거가 그런 것이고, 돈을 더 받았겠죠.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, 토착 간첩이다. 고정 간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. 고정 간첩이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, 자, 이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. 그리고 윤석열 측의 김병민 대변인은 어디까지 연결됐는지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2017년에 몇 명이나 될 걸로 알고 계십니까? 그때 특보를 남발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총 규모가 어느 정도다 사실 언론 보도에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사저널 보도에 있더군요. 5천 명이 넘는다 이렇게 나왔어요. 5천 명이 넘는다.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특보 중에서 그걸 후보한테 다 책임을 물으란 말이야? 아니죠, 물론. 당연히 아니죠. 5천 명이 넘는 특보가 있으니까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시사저널 보도가 맞는다는 전제하에 그 정도면 후보가 어찌 보면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. 근데 명함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정치특보, 언론특보, 노동특보, 이런 식으로 명함은 파가지고 다닐 테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 관련 특보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얼굴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. 5천 명이 넘다 보면. 그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당시 특보단장이 누구였냐면, 민병두, 김태년, 이춘석 의원. 이 3인 공동특보단장 체제고요. 그 다음에 특보 중에서는 후보와 가까운 사람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특보가 많다 보니까. 그러니까 특보라는 이름으로 다 취급할 건 아니다. 그런데 과연 이 간첩단으로 이번에 적발이 돼서 구속이 된 이 특보들이 문재인
후보와 가까운 특보냐, 먼 특보냐, 얼굴도 모르는 특보냐. 설명을 해야 되겠죠. 어떤 특보냐. 문재인 후보하고 얼마나 가까우냐.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. 근데 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까? 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특보단 중에서 한 400명 정도가요. 뭐 이것도 보도 보면 뭐 한 200명 정도라는 얘기도 있고 400명 정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2017년 7월 24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 후보 특보 동지회라는 걸 만듭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대선 때 그냥 특보 명함 하고 활동한 정도가 아니고 특보 동지회라는 걸 만듭니다. 그렇죠? 이 특보 동지회는 아마 이 5천 명이 넘는다는 그 특보 중에서 정말 문재인 후보와 가까운 특보들 중심으로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특보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서요.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의 정권 재창출,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직속 특보들의 상호 교류, 특보들의 국정 참여 및 국정 홍보. 자, 이걸 목표로 특보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핵심 특보라고 지금 볼만한 사람들인데, 그러면 이 안에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,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직속 특보냐 아니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왜 그게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까?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이 안에서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.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.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첩 활동을 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특보든 뭐든 문재인 후보와 가까워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이 가능하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에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.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안 하면 특보단장이었던 사람들이 또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제가 당시 문재인 후보의 특보 신청서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. 거기 보면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뭐 성명, 생년월일, 사진, 주소, 휴대전화, 이메일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다 거기에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활동 분야, 역대 선거활동 경력, 최종 학력, 정치 경력, 사회활동 경력 이런 것까지도 다 거기다 적어놔야 됩니다. 그리고 신청서 그 위에 보면 추천인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특보 제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누군가 제청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특보단장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.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이 간첩 혐의를 받는 특보들, 특보 출신들, 이 사람들은 누가 추천을 했으며 또 누가 제청을 했으며 특보단장인 누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최종 승인을 했는가 설명이 필요하겠죠.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추천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특보가 됐겠죠.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추천을 했느냐. 이거는요, 설명을 훨씬 뛰어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. 아니,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을 특보로 추천을 했으면 당신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고 추천했느냐? 설명 훨씬 뛰어넘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. 지금 만약에 검찰과 국정원이 그 추천인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. 이 사람과 같은 동지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을 문재인 후보의 특보로 추천했으면 그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죠. 그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죠. 특보단에서. 왜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까? 추천인이 누구다. 근데 그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 이 간첩 활동을 당시에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추천했다고 하더라.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당시 특보는요, 특보단은 이제 아까 당시 현역 의원 3사람이 특보단장을 맡았고, 그 밑에 보면요, 각각 또 분야별로 있습니다. 국회의원 특보단, 언론 특보단, 디지털 혁신 특보단, 경제 특보단,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럼 아마 노동 특보단도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럼 노동 특보단에는 또 별도의 단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언론 특보단 같으면은
민병욱 전 동아일보 기자가 언론특보 단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언론특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. 한 10여 명 있습니다. 그러면 노동특보단 이런 게 만약 있었다면,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, 있었다면 거기에도 단장이 있을 것이고 노동특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안에 이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이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? 당연히 수사도 받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까? 언급 정도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,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청와대가 어물쩍 그냥 넘어간다. 아, 박지원 국정원장 쪽에서 잘 이거 어떻게 숨겨주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. 뭐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. 그러나 이게 이번에 그냥 넘어가도 문재인 정부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. 10개월 후에 이 문제는 뭐 지금 검찰은 뭐 완벽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, 뭐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.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, 그건 문재인 정부 이제 얼마 안 남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이고, 자,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다시 수사해야 된다.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,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. 수사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 지금 수사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친정부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어서 지금 못하는지 뭐 어떠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고,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니다. 이거는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되고요.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나 몰랐나, 또 몰랐다면 어디까지 알았는가,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. 아니, 간첩 활동을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된다. 그거는요, 만약에 이건 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논란이 안 되겠죠. 당연히 뭐 감싸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까 반드시 본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뽑히든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.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, 왜 이거를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, 이렇게 하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고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요. 여튼 알았든 몰랐든 자기의 특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당연히 설명도 하고 수사도 받아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